고춘자, 한시연, 구슬동자 윤도령.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현대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미스테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무당 사용 설명서입니다. 정답을 모르겠다면 쌤, 선생님! 쌤,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에게, 갑자기 몸이 아프면 아이고 많이 기다리셨죠? 의사에게, 그리고 만약 귀신이 보인다면 빨리 무당을 찾아가라.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검증되지 않은 무당들도 많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도 유튜브 무당이고 진짜 무당은 숨어 있다고, 이렇게 구분짓지 않아도 된다고 등급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완전한 상급, 중상급, 아예 학급. 재회 전문 무당, 합격 전문 무당, 매매 전문 무당. 나누는 거는 좀 애매묘묘한 것 같아요. 화류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만 전문 분야가 되지 않을까. 본의 아니게 전문인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여신줄이 강하면 재해를 잘 시켜준다. 무슨 손님을 보고 기룡화복을 점쳐주겠냐. 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지금부터 무당 사용 설명서의 첫 페이지가 펼쳐집니다. 비공식 추산 무당 200만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 주변이나 유튜브만 봐도 무당이 정말 많아졌다는 게 체감됩니다. 우리도 유튜브 무당이고 미스터리 서클도 유튜브에 올라간 거잖아요. 제 개인 채널 무당 고춘자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 틈을 타서 채널 홍보하시는 거예요? 자, 한시연 TV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당의 수가 많아지는 건 검증되지 않은 무당들도 많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마냥 박수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무당이 맞는지, 무당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방법으로 무당을 찾아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요즘 상담자들 보면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온 무당들 많이 찾는데 아주 잘못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이나 유튜브가 제일 접근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진짜 무당은 숨어 있다고 해서 이제 이런 유튜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그냥 동네에 숨어 있는 무속인 집처럼 그런 점집을 찾아갔더니 단정하지 못하게 입고서 점을 보려고 앉는 그 무당의 모습을 보고 신뢰가 일단 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도 정리정돈을 못하면서 무슨 손님을 보고 기룡화복을 점쳐주겠냐, 이제 이런 일반인분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유튜브나 방송을 하는 무당이든 아니든 내 자신을 정돈하는 건 기본이고 상담자들에게 성실한 자세로 내가 대처하고 임해야 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오래된 신도가 있는 무당을 추천하고 싶어요. 오래된 신도가 없다는 건 무당의 능력이 없거나 행실이 좋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명하다고 해서 다 큰 신을 모셨고 안 유명하다고 해서 작은 신을 모신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요. 무당한테 어떤 신명이 있는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을 것 모르죠. 같아요.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우리 뭐 소개 문구에 뭐 천신제자다, 돛줄제자다, 조상제자다, 뭐 불법제자다, 이런 이제 수식어를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일반인 분들에게는 참 어려운 용어이기도 하고 맞아요. 어떤 무당을 내가 찾아가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분짓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 없는 제자가 어디 있고 돛줄 없는 제자가 어디 있고 천신제자 아닌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냥 내 자신을 강하게 어필하려다 보니까 저런 타이틀을 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마다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천신제자는 천신이라 깨끗하고 영검할 것 같고, 돛줄제자는 높은 도력을 가져서 기도발이 좋을 것 같고, 조상제자는 점을 잘 치고, 불법제자는 수행을 많이 할 것 같잖아요. 제가 돛줄 제자인데 돛줄 제자는 굿을 못한다는 편견도 있더라고요. 사실 막 신명이 막 뛰고 놀고 하지는 못해요. 돛줄 제자가 강하면. 하지만 제가 무당으로서 점사를 보거나 성부를 보게 할 능력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신줄이나 돛줄 같은 말은 무당의 특징으로 이해하시되 집안에 스님이 있었거나 불심이 강한 집안은 돛줄 제자나 불법 제자를 찾아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동자 신명을 모셨는지, 장군 신명을 모셨는지, 할머니를 모셨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시는데 일반인 분들도 신명의 계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계급이 곧 무당의 계급이고 무당의 영험함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무당의 계급은 따로 있지는 않지만 신명의 계급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상에서 돛 닦고 오시는 분과 천지신명을 같은 급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조상의 위에 조상신명이고 그 위에 자연신, 천신, 원신 이렇게 구분이 되듯이 내 원력하에 어떤 신명을 모셨는지 어떤 공부를 하는지에 따라 제자들의 능력이 신명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명의 계급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활동하는 영역이 다르고 결국 내가 모신 신이 높고 큰 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당이라면 당연히 내 신을 최고라고 생각하죠. 신의 세계를 놓고 보면 하늘에서 지시를 내리는 분이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분명 신명에도 계급이 있다고 봐요. 대신 저는 닦임으로 구분하는데 조상이 많이 닦였기 때문에 천신의 말씀을 담아서 제자에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춘 신명이 중상급이고 천신은 완전한 상급인 거죠. 그리고 허주는 중하급 아니면 아예 하급, 완전한 하급은 퇴마해야 되는 귀신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신명의 계급을 따지는 것만큼 또 오해가 있으신 게 재회 전문 무당, 합격 전문 무당, 매매 전문 무당 이런 전문 무당에 대한 것인데요. 그래서 꼭 전문인 무당만 찾아야 하는 건지 선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무당도 전문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무당은 다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다만 주특기가 있을 뿐이지 무슨 전문이라고 나누는 거는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근데 저는 애동 시절에 이제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몇 개월은 화류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만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 주간은 사업하시는 분들만 치고 오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다양한 손님들을 간격적으로 주기적으로 넣어주면서 내가 그걸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게끔 신명에서 공부를 가르치신 거구나. 제자, 예. 그러다 보면 제자도 어느 분야에서 내가 공수가 더 잘 나오는지 경험을 하다 보면 아마 그런 것들이 곧 전문 분야가 되지 않을까. 근데 유독 특정 분야에 이름 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궁합을 잘 본다거나 매매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면 계속 그런 손님이 몰려서 본의 아니게 전문인인 것처럼 네. 보이는 거지 무당의 전문 분야는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특기라는 표현은 인정하지만 전문이라는 표현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건 특정 손님을 유도하는 간판일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매매 때문에 찾아왔다고 해도 딱 그거 하나만 물어보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보면 가장 많은 게 재회 전문, 연애 전문인데 재회와 연애만 도와주는 신명은 없잖아요. 뭐 여신줄이 강하면 재해를 잘 시켜준다 말도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구라라고 생각해요. 저도 재회를 시켜준 경험은 있지만 여신줄이 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신줄이 강하면 감정을 잘 읽을 수는 있으니까 다독거리면서 연애 상담 정도는 잘할 수 있겠지만 전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보통 재회는 우리가 구수로 치면 여탐굿이다, 시성이다 이런 조상님의 합의를 양두 집안 불의에 받아서 성사를 시켜주는데 그 과정에서 내 모든 신명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재회를 하고 예탐을 한다 그래서 예탐 신명만 가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무당마다 선생님들마다 모신 신명들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전문 신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임신을 잘 시켜주는 무당은 있더라고. 세존이랑 불사가 명주고 복주잖아, 우리들. 그렇죠. 네네. 불사가 세고 세존줄이 강한 무당이 삼신을 태워주니까 아기가 금방 들어서서 아기를 갖고 싶은 분들은 뭐 불사가 세고 세존줄이 강하다는 무당을 찾는 것도 방법은 될 것 같아요. 네, 대신 이 모든 건 내 팔자에 자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맞아, 자식이 있어야지. 그리고 제가 대통령 현수막으로 온갖 합격을 다 시켜본 경력이 있잖아요. 제대로
가외 선생님을 구하려면 명문대 출신을 찾겠지만 무당은 학벌과 상관없이 학생을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부는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하잖아요. 학생도 명석해야 하고 조상에서도 도와줘야 하고 돌을 많이 닦고 공부한 도사신명에서도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매매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향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풍수지리와 관련된 신명임이나 아니면 뭐 대감줄의 신명임이나 이런 신명들이 좀 강한 분들, 또 평소에 뭐 선왕이라든지 도당을 자주 방문해서 위하는 분들이 내가 항상 터지신을 위하고 선왕을 위했다라면 매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르게 능한 면도 보이시더라고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 같아요. 제 신명에서는 풍수도 보시거든요. 주소만 알려주면 천리만리를 봐서 수맥도 보고 매매 금액까지 맞추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테마만큼은 꼭 테마를 하는 신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당에게 테마 능력이 있는 신명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성관도사 할아버지나 이제 신장님이나 장군님처럼 그렇게 테마를 주로 전두지휘 하시는 분들이 보통 앞장을 좀 많이 서시는데 안 좋은 기운들을 많이 내쳐주시고 귀신과의 싸움을 전두지휘 하시더라고요. 일명 장군 신명에서는 몰이를 해요. 몰이를 하면 신장에서는 그 귀신을 잡아서 뽑아내는 역할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기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모든 무당에게 장군과 신장은 있잖아요. 그렇죠. 테마를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살치는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히 살을 칠 때는 장군 신장님에서 앞장을 서게 되는 거지요. 저는 테마하려면 양명줄을 가진 신명이 계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테마는 무조건 몸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귀신이 나가는 혈자리를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맥도 잘 보고 인간의 오장육부를 다 알아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방송 같은 거나 보면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걸 보면 모든 무당들이 테마를 할 때 배를 막 무조건 누르거나 누른다고, 올라타거나 무조건. 이제 이런 게 선생님들마다 인식이 돼 이제 있는 그게 거예요. 있잖아요. 훑는다든지 느낀다든지 어떤 혈맥을 잡는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누르는 건데 그냥 그것만 누르면 보고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누르고 그 말인 보는 거지. 사람들이 있으니까. 토하고 네. 뭐 그 액션만 취하면 귀신이 나갔다고 생각하니까 네. 형식만 보고 하는 그쵸, 사람들이 그쵸. 있어요. 무당 자체가 그 귀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집어내야 손끝으로 연가를 잡아서 빼낼 수 있는 기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운을 우리가 이제 그게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 숨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운들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리고 테마를 하면 당연히 작두도 탈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작두를 안 탑니다. 특히 저는 부처님도 모시고 있어서 피를 못 보게 하고 작두도 못 하게 하세요. 대신 저에게 있는 군운신명이 작두나 피구릉의 역할을 대신 하시겠죠. 테마를 하게 되면 항상 작두를 타줍니다. 상문이 없는 경우는 거진 대부분 타주는데 귀문이라고 하면 작두를 타서 칼끝에서 이제 눌러간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저는 무당이 작두를 타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그분이 모신 신명님의 어떤 성격일 수 있고 다른 선생님이 모시는 신명은 또 다른 부분으로 눌러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신명에서 타지 말라고 하거나 다른 방법을 제안하면 제자니까 신령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볼 수 그렇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작두를 타지 않아서 의심이 된다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니까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신년 운세 편에서도 어플로 운세를 보는 분들 많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작 신뢰도는 유명 점집이 제일 높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당연히 무당에게는 영검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 점은 대신 신명이 봐주신다고 하잖아요. 특히 넉대신이 있어야 따라 내가 왔다. 이런 조상접신을 하는 것처럼 조상점, 혼점을 잘 본다고 하는데 사실 점은 신명 한 분이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도사 할아버지께서도 점을 보고 선녀도 점을 보고 동자도 점을 보고 할머니도 점을 보고 여러 분이 봐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점상에 앉아서 보는 점사는 대신 할머니가 보신다고 하지만 상담자가 궁금해하는 분야나 또 그 사람의 기운에 따라서 앞서서 점 봐주는 신명님들이 많이도 달라지죠. 임신이나 출산은 불사나 세존줄이 강한
무당 선생님들이나 또는 취업이나 진학이 궁금하면 학업의 줄이 강한 대감이나 벼슬 록을 먹으신 어르신들이나 신장님들 때마다 앞서서 봐주시는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신령님들이 다 바뀌죠. 진짜 백발백중 점사는 동자가 봐주지 않나. 된다 아니다 못한다 망한다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대감이나 대신 신명 어른들이라 중생들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말을 이렇게 좀 좋게 이렇게 맞아요. 알아듣게 좋게끔 이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 이 동자는 막 날려버려. 일침도 감당할 자신이 있다면 동자가 센 무당을 찾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상담자분들이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진짜 점 잘 보는 무당은 갓 신내림 받은 애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실 애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거르지 않고 그냥 직구타로 쏘니까 그게 더 용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만 노리고 일부러 애동 제자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반면 만신이나 경력이나 좀 10년 차가 넘으신 분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런 능숙함과 노련함으로 상대방의 파악을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산지식이 많으니까 인간공수가 클 맞아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선호하지 않는 분들 이렇게 나뉘어지더라고요. 점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지혜를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그냥 직구타로 쏘는 애동제자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노련한 노만신이 더 점을 잘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잘하는 애동 제자들도 있잖아요. 애동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시내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점도 잘 보고 구술할 때도 폼을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막히게 공수를 주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묵제자도 점 잘 봅니다. 상담자 중에는 점사 보는 방식에 있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흔히 아는 오방기나 부채방울을 드는 것 외에도 술점, 디스코점, 화투점 그런 것들이 정말 있는 거냐고 묻기도 하는데요. 점 보는 방식은 무당마다 다르잖아요. 가끔 상담하다 보면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요. 그건 됐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신명에서는 그 사람에게 당장 급한 문제부터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온 일을 마치지 못했다고 해서 제대로 된 무당이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해 온 건 남자 문제야. 근데 신명에서는 딴소리를 먼저 하시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답답한 게 온 거는 남자 문제니까 내가 왜 왔는지 맞추시라고 해요. 그 말은 됐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사주를 넣었으니까 그거부터 말을 나열을 하는데 말을 단원지하에 끊어버리고 왜 왔는지 맞추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저는 제가 먼저 점사를 항상 얘기를 해요. 제가 먼저 뭔가를 다 읊고 나서 나머지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해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없다. 선생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무당은 혼자만 말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상담자가 이거는 얘기를 들으려고 온 건지 자기 얘기를 하려고 온 건지 구분이 안 갈 때도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 선생님과 상담자의 핑퐁이 저는 주거니 받거니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무당은 트로트를 부르면서 정점을 뽑아요. 근데 그분은 신을 받을 때도 엄마가 대신 신명이 들어오셨다는데 요정을 하셨대요. 엄마가 친정 엄마가 요정을 하셨대. 신도 트로트로 내려왔대. 트로트. 연분홍 치마로. 연분홍 치마. 그걸로 점을 보는데 정말 기똥차게 봐. 기똥차게. 저는 70대 초반에 할머니 무당이 엉덩이 춤을 추면서 공수를 준대요. 점 볼 때도. 굿하는 중에도 법사나 남자분들은 모두 나가라 한대요. 공수 줄 때가 되면. 그리고 제가 집과 둘이 남아갖고 엉덩이 춤을 추면서 선녀가 와갖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명찰하게
점괘도 잘 나오고 그 공수도 잘 맞아 들어간다는 거지. 점사를 보는 방식도 그 무당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특기잖아요. 그렇죠. 뭐 엽전을 들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직구타로 그냥 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방울부채를 꼭 들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방기에 의존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 다른데 근데 그런 생소한 행위로 점을 본다고 해서 뭐가 100%가 무조건 잘못됐다, 잘 됐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보시는 방식들이 다 그래도 다르시니까. 맞아요. 그래도 상담자에게 애를 가야 한다든지 말을 할 때마다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생기면 좀 의심을 해보세요. 다음 주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인생의 고비들 원칙대로 해결하며 살아가지만 어디에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한다. 그 어떤 원칙도 없다. 해답은 오직 신명과 제자의 능력. 진짜 구술해야 되는 사람이 있긴 하거든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급하면 특별 점사비로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추가적으로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이제 분 단위로 얼마씩. 자식들 추가되고 동생 추가되고 해서 70만 원 내고 왔다는 거예요. 3억을 줄 테니 애를 놔달라고 하는 거예요. 얘 다 하네? 무조건 사기꾼으로만 보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실제 우리 시내에서 돈 달라 그래? 그런 얘기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많거든요. 정말 많아봐야 4,500. 500선으로 800은 들어간다고 난 지금. 300에도 해요. 7시간 동안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런 오해하시면 부분은 안 좀 돼. 아실 예, 거예요. 예.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무당들의 은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다음 주 당신 앞에 무속 판도라의 상자가 펼쳐집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